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쿄도의 네 번째 긴급사태 선언을 발동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나흘째 2,000명 이상 발병하고 사망자도 11명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구 10만 명당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감염 확산 속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데요.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25명 이상이면 감염 폭발인 4단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개최지 도쿄의 경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확진자 4,807명이 발생하여 10만 명당 34.4명을 기록해 4단계 수준을 넘어섰죠. 일본 정부는 올림픽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 도쿄에 긴급사태를 발효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일본 정치 지도자는 현실과 괴리된 담론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수도권에서 열리는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인 9일 기자들과 만나 안전과 안심 대회를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도 벅차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행사인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다는 스가 총리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죠. 확진자 추세 전망 등을 보면 이번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은 안전과 안심 대회라기보다는 위태로운 대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올림픽에 관한 비현실적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8년 전에도 일본의 현실적이지 않은 발언이 있었죠. 당시 일본 아베 총리는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오염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 근처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올림픽 유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같이 주장하며 일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가 행정수반의 발언이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를 누르고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물론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 전후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위원회의 일을 해본 업체가 IOC 위원의 아들 등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미국 당국 문서 등에서 발견되어 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총리의 발언 사흘 뒤 한국 언론사에 따르면 도쿄전력 실무자는 항만 외부로 유출된 삼중수소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공표했으며 유출된 삼중수소가 있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 등 외부로 유출되는 정황은 반복해 드러났는데요. 도쿄전력이 정확한 문제를 적시에 공표하지 않아 은폐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관련한 아베의 어이없는 발언은 계속되었는데요. 그는 작년 3월 24일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발표하면서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서 완전한 형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바흐 IOC 위원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은 관람객을 경기장에 통상적으로 입장시키고 경기 종목 등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와 싸워 이긴 일말의 증거도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항복하기 직전까지 코너에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지식과 치료법, 백신 등 재반 상황의 차이가 있어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올림픽 연기를 결정할 때보다 훨씬 상황이 악화되었죠. 작년 올림픽 연기를 결정하기 전날까지 일주일간 일본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0명 수준이었는데요. 반면 일본 수도권에서 무관중 경기로 결정하기 전날인 이달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683명 선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열리는 주요 경기는 무관중 실시가 결정됐고 대회를 위해 입국한 외국 대표팀에서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하고 올림픽을 하겠다는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을 통해 전국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는데요. 한편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도쿄올림픽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의 청년 리더인 김현종 씨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무관중으로 치러질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이후 스포츠 행사에서도 일본은 우길기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9년 9월 올림픽에서 우길기 응원과 우길기 유니폼 제작 등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직전인 8월 22일 도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에게 우길기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나온 발표인데요. 방크는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우길기 사용을 경고하라는 서한에 IOC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없어야 한다면서도 건별로 대응하겠다고 알렸는데요. 이에 김 씨는 IOC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방크는 항의하고 그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의 청원을 체인지.org에 올렸는데요. 체인지.org는 가입자 수가 4억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입니다. 그렇게 진행한 국제 청원에는 세계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죠. 최근 서명자 수는 7만 4천 명을 넘었고 조회수는 34만 회, 공유수는 4만 4,700회를 기록했는데요. 우길기 반대 청원은 체인지.org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원 중 하나입니다. 김 씨는 서명자 목록을 확인하면 외국인들이 많다며 세계 평화를 표방하는 올림픽에서 전범기 사용을 허용하는데 문제를 느낀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번 청원을 통해 세계인들이 우길기의 의미를 알게 된 것도 동참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방크는 일본의 끊임없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서구에서는 우길기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는데요. 김 씨는 청원 게시글의 설명과 이를 상징한 포스터가 외국인들에게 우길기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맥락을 알려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방크의 청원 게시글에는 우길기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는 수많은 전쟁 범죄와 살인, 고문과 강간 등 인권유린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아시아인은 약 2천만 명으로 우길기는 제국주의의 상징이고 한국 등 아시아인에게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적었습니다. 우길기가 일본에선 일장기와 다름없는 전통 깃발이더라도 전쟁 피해 국가에는 제국주의 시절의 전쟁 범죄를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방크는 독일 나치당이 주도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을 비교했는데요. 독일 히틀러는 종족의 육체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림픽을 이용했다며 일본 정부도 도쿄 올림픽을 군국주의의 선전장소로 만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제50조 2항으로 올림픽 장소, 경기장, 기타 지역에는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음에도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는 올림픽 정신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우길기 사용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의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공감을 얻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